안녕하세요. NLP콕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그래프 레그입니다. From Local to Global, A Graph Array Approach to Query Focused Summarization 입니다. 마소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블로그에 처음에 이 그래프 레그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논문을 이제 7월쯤에 썼어가지고 이걸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는 얘기는 LLM으로 센스 메이킹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센스 메이킹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 인간은 사람 플레이스 혹은 이벤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마치 연결돼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런 것들을 경로라든가 그런 행동 같은 걸 효과적으로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센스 메이킹이 기존의 LLM에선 부족했는데 최근에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 레그도 어떻게 보면은 텍스트를 읽어서 답을 내는 방식과 다르게 어떤 엔티티 간의 관계 그리고 엔티티 간의 추가적인 애트리뷰트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그런 텍스트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텍스트를 넘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도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LM으로 센스 메이킹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그래프 레그가 사용될 수 있어 라고 인트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존하는 연구들의 또 문제점을 지적을 해야겠죠. RAG 레그 같은 경우는 로컬라이스드 앤서밖에 못 뱉는다는 것을 한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주어진 문서만 보고 답을 뱉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 컨텍스트 랭스 이상의 글로벌한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더욱 범위가 넓은 정보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게 현재 레그의 단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Query Focused Summarization, 이 QFS라고도 하는데요. 지금도 얘기하는 게 이 글로벌 언더스탠딩이죠. 레그가 이 Query Focused Summarization을 할 때 뭔가 이 글로벌 정보를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GPT 라마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는 너무 잘해요, 이제. 그리고 너무 잘해서 이제 이게 스코어로는 의미가 없는 단계까지 왔으니까 그걸 넘어선 뭔가 글로벌한 정보까지 고려하는 쿼리 포커스 서머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현재 쿼리 포커스드 애스트랙티브 서머라이제이션의 챌린지는 뭐냐면 그 컨텍스트 랭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지금 현재 토큰 수를 점점 늘리고 있긴 하지만 밀리언 단위가 넘어가는 토큰들 같은 경우는 핸들링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인포메이션 로스, 이거는 로스트 인 더 미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스트 인 더 미드 같은 경우는 그 그 프롬프트를 줬을 때 길이에 상관없이 중간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 레그를 글로벌 서머라이제이션에 사용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LLM으로 논리지 그래프를 만들어서 구조화된 리트리버를 하고 그리고 서머라이제이션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기존 그래프 레그랑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그래프의 모듈러리티랑 커뮤니티 디텍션 같은 거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모듈러리티가 그래프에서 어떤 얘기냐면 비슷한 성질들끼리는 뭉치고 약간 다른 성질들끼리는 멀어지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루베인이나 레이던 알고리즘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디텍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질을 한번 이용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은 또 답변을 생성할 때 맵 리듀스 패션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각각 하나의 뭔가를 만들고 이거를 한번 어그리게이트해서 최종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커뮤니티마다 답변을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한 번에 통합한 최종 답변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이밸류에이션 매트릭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comprehensiveness, diversity 그리고 empowerment 같은 이런 리얼월드에서 사람이 이렇게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LLM한테 또 한번 LLM에서 LLM으로 평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비교하냐면 그래프 레그랑 라이브 레그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맵 리듀스 서머라이제이션도 이분들이 제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이제 유무도, 정확히는 이제 글로벌 맵 리듀스 같은 경우에 있고 없고가 있고, 그 그래프 레그가 있고 없고가 있고,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레그가 이런 컴프레헨시브니스나 다이버시티를 더 효과적으로 성능을 높이고, 대신에 토큰 코스트를 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개요인데요. 소스 도큐멘트, 이제 원본 도큐멘트고, 걔에서 이제 청킹을 해야겠죠. 청킹을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텍스트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엔티티 같은 것도 뽑고 릴레이션도 뽑고 그 관련된 어트리뷰트도 뽑아야겠죠. 그 다음에 도메인 테일러드 된 서머라이제이션을 다시 한번 이 엔티티랑 관계랑 어트리뷰트를 고려해서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준 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래프들이 그럼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엔티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디텍션을 한 다음에요. 커뮤니티에 대한 서머라이제이션도 만들어주고, 커뮤니티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답변을 각각 생성해 준 다음에 글로벌 앤서를 생성한다가 이제 큰 개요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또 항상 나오는 얘기, 청킹 나오면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놀라리티입니다. 이게 뭐냐면 얘를 한 번에 망창 넣어주면은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잘게 나눠주겠다는 건데요. 단순히 이 핫팟 QA 데이터에서 2400개 토큰과 600개의 토큰으로 청크를 비교했을 때 그냥 청크 사이즈만 바뀌었는데도 엔티티 추출하는 게 거의 2배 가까이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크를 잘 결정해야 한다는 거고요. 이 글리닝스가 뭐냐면 이삭줍기입니다. 엔티티를 한 번에 LLM한테 시키면은 다 추출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번 물어보는 겁니다. 너 진짜 여기서 엔티티 더 없어? 그러면 LLM 대파겠죠. 사실 있습니다. 하면은 그렇게 해서 계속 추출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3번 동안 하니까 또 엔티티 추출이 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청크를 만들었으면 엘리멘트 인스턴스들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멀티파트 LLM 프롬프트로 맨 처음에는 이제 엔티티를 뽑고요. 그죠? 엔티티를 뽑을 때 그런 도메인에 관련된 퓨샷 익sem플스 같은 걸 넣어줘가지고 뭔가 프리시전이나 릴레번스 같은 것을 인핸싱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엔티티랑 관계를 뽑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클레임이나 다른 코베리아이트 같은 것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코베리아이트는 약간 어트리뷰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은 다음에 이 멀티스테이지 글린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엔티티가 정말 다 추출된 게 맞아?를 여러 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로직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yes, no로 이렇게 그죠? 줄여가지고 그 로짓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yes, no 로짓을 보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잘 추출이 되고 큰 코퍼스, 그리고 그러니까 효과성과 퀄리티의 이런 트레이드오프를 밸런싱을 잘 맞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게 나누면 LLM 콜이 늘어나게 되고요. 글린싱도 너무 많이, 이삭줍기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또 LLM 콜이 느니까요. 그런 것들이 안 좋은데, 아무래도 잘게 청킹된 게, 그리고 이삭줍기 여러 번 하는 게 더 잘 되니까 이 밸런스를 잘 맞추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이제 그 그래프들이 생겼잖아요. 엔티티와 관계와 어트리뷰트가 생겼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거 각각에 대해서 뭔가 미닝풀한 서머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소스 도큐멘트가 아니라 이제 관계들 간에 그죠? 이런 텍스트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엔티티 추출이 예를 들면 NLP 콕이면은 콕이라고 될 수도 있고요. 콕이 유튜버라고 될 수도 있고 NLP 콕이라고 될 수도 있고, 같은 엔티티를 지칭하는 건데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노이즈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지하는 방법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커뮤니티 디텍션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던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기서는 했다고 합니다. 이 특징은 뭔가 중복되는 게 없이 이렇게 뮤추얼 익스클루시브하게 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라키컬한 스트럭처가 생기는 것도 이제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이용할 건지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커뮤니티가 생성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루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정말 글로벌한 정보들이 포괄된 것이겠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플리케이트 된 엔티티를 잘 해결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커뮤니티 서머리도 또 만듭니다. 그래프 내에 엔티티끼리 이제 그게 있었죠. 서머리가 있었죠. 그 상태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했다면 그 커뮤니티의 서머리도 다시 한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냥 여러 번 이렇게 언급된 것들은 조금 중요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토큰 리밋까지 다 엔티티들 다 관계들 다 넣어가지고 커뮤니티 서머리를 생성을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전부 다 이렇게 서브 커뮤니티가 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리프노드 같은 경우는 서브 커뮤니티가 없기 때문에 바로 노드랑 엣지에 접근할 수가 있죠. 근데 그 한 층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밑에 층에 서브 커뮤니티 서머리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걔네를 똑같은 방식으로 토큰 리밋에 걸리지 않는다면 그냥 똑같이 프리펜드 해가지고 넣어주고, 만약에 걸린다고 한다면 그 서브 커뮤니티를 조금 더 짧은 버전으로 압축을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토큰 랭스에 맞추자. 그래서 정보가 유실되는 게 없이 커뮤니티 서머리를 잘 만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하이라키컬 스트럭처가 생겼고요. 그 상태에서 이 커뮤니티의 서머리를 통해서 커뮤니티 앤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몇 층을 쓸 건지는 잘 정해야 돼요. 지금은 다양한 층을 쓸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죠? 몇 층을 쓸 건지 잘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잖아요. 텍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쿼리에 대해서 잘 이렇게 답변을 생성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from summary to answer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맵 리듀스 방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커뮤니티의 서머리들을 랜덤으로 청크한 다음에 막 섞습니다. 섞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 그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생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성된 답변들에 대해서 LLM한테 또 묻습니다. 이거 헬프풀한 거 맞아? 이거 이 쿼리에 잘 들어맞는 대답인 거 맞아? 만약에 그게 헬프풀하지 않다면 제외를 해가지고 헬프풀한 것들만 남겨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LLM에 넣어가지고 글로벌한 앤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그죠? 솔팅 앤 에딩 한 다음에 헬프풀리스를 평가를 한 다음에 파이널 서머리를 어그리게이트 해가지고 만들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굉장히 LLM을 많이 의존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트가 많이 드는 레그일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가져가야 될 것은 그래프 레그에서 어떻게 보면은 마일스토어 같은 논문이니까 읽고 그래프 레그에 대한 인사이트들을 챙겨가면 되겠죠. 네, 그래서 커뮤니티 하이라키에 따라서 다양한 레벨의 서머리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몇 층을 쓸 건지를 잘 정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밸런스라는 게 뭔지 뒤에 말씀드릴 건데, 어떤 층을 쓰냐에 따라서 토큰이 사용되는 경우 그 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능도 그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평가했냐면, 팟캐스트 트랜스크립션 대본 데이터셋을 만들어가지고 거의 1밀리언 토큰스라고 합니다. 얘를 600 토큰으로 나눈 다음에 오버랩은 100 토큰 해서
1600개, 뭐 3000개 가까이의 이제 토큰들이 생성이 됐고, 이 뉴스 아티클이라고 합니다. 네. 얘네가 왜 기존 데이터셋을 쓰지 않았냐면은, 기존 데이터셋은 로컬라이즈드 된 앤서로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팩트 리트리버로 그러니까 익스플리시트하게 답변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브로더한 이런 데이터 센스 메이킹에 알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이렇게 쿼리를 만들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쿼리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쿼리도 LLM으로 만들었어요. 유저 5개를 만들고요. 각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유스 케이스 5개를 만듭니다. 지금 25개죠. 각각에 대해서 퀘스천을 5개 만드는 겁니다. 그럼 125개의 테스트 퀘스천이 그죠? 데이터셋에 대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LLM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죠? 유저, 태스크, 그리고 만들어진 퀘스천입니다. 다음과 같이 LLM으로 그 쿼리들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 컨디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6가지의 이제 조건 같은 겁니다. 이 C0는 가장 맨 꼭대기에 있는 커뮤니티 서머리, C1은 이제 하이 레벨 커뮤니티 서머리,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단계별로 있는 거고요. TS 같은 경우는 원본 이 서머리 생성된 거 말고 원본 이 소스 그저 텍스트를 맵 리듀스, 아까 막 여러 번 답변 생성시킨 다음에 어그리게이트 시켰잖아요. 그 방식을 적용시킨 거고요. SS는 나이브 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뭐 컨텍스트 윈도우 프롬프트 스타일을 유지를 해줬대요. 당연한 거겠죠. 정확한 비교를 해야 되니까요. 뭐 그리고 제네릭한 그냥 프롬프트로 엔티티랑 릴레이션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죽기는 팟캐스트에 대해서 1번, 그리고 뉴스 데이터에 대해서는 0번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맞추었다고 해요. 매트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다 평가할 수가 없어서 LLM으로도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LLM 평가가 요즘에 아주 각광받고 있고 휴먼 이벨보다도 뭐 신뢰할 수 있다. 근데 누구는 또 LLM 이벨보다 휴먼 이벨이 진짜지 않겠냐, 우리 사람이 쓰는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어쨌든 이거는 분쟁이 있는 문제입니다. 매트릭은 4개예요. 컴프레hensiveness, 다이버시티, empowerment, directness.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거 컴프레hensive, 다이버시티, 그리고 directness입니다. 이게 뭐냐면 얼마나 이제 깊고 자세한 답변을 줬는지가 이거고요. 다이버시티 같은 경우는 얼마나 다양한 측면과 인사이트를 줬는지, 다이렉트니스는 얼마나 잘 간단 명료하게 나왔는지, 그리고 empowerment는 언더스탠딩이나 디시전 메이킹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매트릭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비슷하대요. 이 3가지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LLM으로 뭐 이밸류에이터를 썼다 라고 하고요. 근데 LLM으로 이밸류에이트 했을 때 LLM이 막 답변을 스토캐스티컬하게 뱉잖아요. 그러니까 5번 시킨 다음에 평균 때렸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보면은 이게 퀘스천이고, 그래프 레그가 뱉은 답변, 나이브 아레이즈가 뱉은 답변이 있고요. 그 상태에서 LLM이 다음과 같이 이 컴프레hensiveness는 그래프 레그가 이겼어, 다이버시티는 그래프 레그가 이겼어, 근데 다이렉트니스는 나이브 아레이즈가 이겼어 하면서 그 이유들을 달아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그 리더 모델, 이 컨텍스트 윈도우가 이거 리더 모델이니까 그죠? 답변 생성할 때 컨텍스트 윈도우가 정해져야 되는데 되게 다양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8K까지로 허컨이 지원됐지만 이 4가지 실험을 했을 때 8K가 가장 여러 측면에서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8K를 쓸게, 8K 토큰을 맥스 리밋으로 쓸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어떤 분하고 대화했었는데 이 긴 토큰을 처리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짧은 토큰이 패스지가 왜 필요하냐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스트 인 더 미들 현상이 GPT-4에도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예요. 그래서 8K 정도의 길이가 가장 옵티마이제이션 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 구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매트릭으로 평가한다. 이제 결과입니다. 글로벌 이 지금 얘네가 그죠? 얘네가 다 hours예요. 그리고 얘가 SS가 나이브 RAG였죠. 보면은 나이브 RAG보다 우리 글로벌을 고려한 그래프레이커가 다 잘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컴프레hensiveness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 값으로 압도적으로 이겼고 다이버시티도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단 하나 나이브 RAG가 잘하는 게 있다면 다이렉트는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는 나이브 RAG가 훨씬 잘한다는 거예요. 네, 그쵸? 그래서 나이브 RAG가 직접적이긴 하지만 그런 좀 더 인사이트풀한, 조금 더 사람의 이런 의사결정을 돕는, 아니 조금 더 디테일하고 뎁스가 있는 혹은 조금 더 다양한 인사이트를 주는 건 그래프 레거를 통한 답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커뮤니티를 잘 골라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 각각의 층인데 각각 지금 보시면은 각 층을 그냥 쓴 거예요. 막 층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초기 버전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그냥 이제 맵 리듀스를 쓴 방식보다 현저하게 작은 토큰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성능이 조금 그저 달랐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 C2가 제일 좋았고 C3가 제일 좋았고 C0가 제일 좋았던 경우는 거의 없긴 해요. 그죠? 그래도 C0가 그죠? 안 좋았더라도 뭐 다이버시티하고 컴프레hensiveness는 이긴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토큰 수를 많이 줄일 수 있어. 물론 이 서머리를 만들 때까지는 코스트가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 맵 리듀스 과정에서 토큰이 막 맵 리듀스 할 때 토큰이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왜냐면 각각의 답변을 생성하고 합치니까요. 근데 그랬을 때 우리 이 C0 커뮤니티를 쓴 게 토큰 수가 가장 적었기 때문에 뭔가 효율성이 있었어, 에피션시가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엠파워먼트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이나 뭐 그런 거 할 때 도움을 준다는 건데 이거는 약간 섞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죠? 섞였어요 막.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튜닝이 다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 이제 이빌레이트 방식의 한계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1밀리언 토큰 정도밖에 고려를 못했는데 더 데이터 수도 확장을 해야 되고 데이터셋 종류도 확장을 해봐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액추얼 유저한테 이 밸리데이트를 한번 해봐야 돼. 그리고 이런 셀프 챗 GPT 같은 거를 통합시켜서 이런 패브리게이션 레이트를 체크해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밸류에이션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인덱스를 만드는 데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 레그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다 좋았는데 그래프 풀이 이 소타들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대요, 성능이. 근데 그럼에 비해서 그래프 레그는 막 복잡한 전처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그렇죠. 이 버짓이라든가 쿼리 프리퀀시를 고려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퓨처워크 같은 경우는 그래프 인덱스, 뭐 텍스트 애노테이션을 뭐 리파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임베딩 베이스를 사용해서 뭐 로컬 쿼리들도 고려하는 레그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방식을 만들어야 된다. 언제나 또 하이브리드가 나오죠. 그리고 롤업과 드릴 다운, 그러니까 지금 한 개 계층만 사용을 했는데 이 계층을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레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LLM을 통해서 롤리지 그래프를 만들고요. 그것을 통해서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이라고 크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휴먼 센스 메이킹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브 RAG보다 이 컴프레hensiveness는 다이버시티 측면에서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한 정보, 텍스트 하나하나를 봐서는 알 수 없는 뭔가 여러 개를 확인해야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우리 그래프 레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트 레벨 커뮤니티를 사용하면은 훨씬 더 적은 토큰으로 답변 생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락을 오픈소스로 공개해놨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